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의 제목은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는 탐사보도 영화의 바이블로 불리는 명작입니다. 권력형 비리에 붙은 무슨 게이트라는 명칭을 탄생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실화이며 로버트 레드포드와 더스틴 호프만이 출연하고 소피의 선택을 감독했었던 알란 제이 파클라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그럼 예고편과 줄거리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ere's been a break-in at Democratic headquarters, and they were bugging the place. Bernstein, you're both on the story now. Hi, this is Carl Bernstein of the Washington Post, and I was just Who wondering... cracked the Watergate conspiracy. White House. Howard Hunt, please. He might be Mr. Colton. And piece by piece, they solve the greatest detective story in American Don't you history. understand what you're on to? Mitchell knew. Get in here! At times, it looked as if it might cost them their jobs, their reputations. Why are you supposed trying to 영화가 시작되면 뭔가 안개가 낀 듯 뿌연 화면이 보입니다. 뭐지? 안개 낀 호숫가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만약 여러분이 TV의 볼륨을 많이 올린 상태였다면 깜짝 놀라서 리모컨을 찾을 정도로 크게 타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1972년 6월이라는 타이핑이었습니다. 바로 그 1972년 6월 17일 새벽 2시 30분 미국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 이곳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이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침입한 5명의 남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왜 민주당 본부에 침입한 것일까요? 워싱턴 포스트의 칼 번스타인 기자는 이 사건에서 엄청난 특종의 냄새를 맡습니다. 누구라도 맡을 수 있는 소재이긴 하죠. 단지 그와 다른 기자의 차이점은 그 위험한 특종에 달려들고 파고들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의 차이뿐. 똑같이 이 사건에서 엄청난 특종의 냄새를 맡은 밥 우드워드는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잡힌 5명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재판정에서 그들이 좀도둑이나 조폭 같은 존재가 아니라 CIA였으며 더 나아가 현직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의 최측근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난 특종이자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일입니다. 현직 공화당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건 한국이건 현직 대통령이 야당에 도청을 시도한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얄짤없이 탄핵행 급행 열차가 되겠죠. 아무튼 사건을 빠르게 추적하는 밥 우드워드 기자는 기사 작성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훨씬 재능이 있는 칼 번스타인 기자와 공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서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사건은 너무 크고 위험해서 단독 취재가 힘들다는 점과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채울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보자마자 상대가 이 사건을 경찰견처럼 물고 죽을 때까지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캐치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둘은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배후를 쫓는 과정에서 밥은 딥스로트라는 정체불명의 미스테리한 정보 제공자를 만나게 됩니다. 딥스로트라니 참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가명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딥스로트는 내부 고발자라는 뜻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당연히 딥하게 throat. 이것은 당시에 엄청나게 흥행했던 전설적인 르노 영화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런 엄정한 사건 중에서도 낭만이 넘치던 시절의 유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접선 장면과 미스테리한 인물 딥스로트는 이후로 수많은 영화에서 미스테리한 인물과 그런 인물을 만나는 장면에 오마주되어서 미스테리한 상황을 묘사하는 어떤 전형이 됩니다.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듯 보이는 딥스로트는 밥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밥이 묻는 것에 한정해서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정말 시대를 초월한 명언입니다. 범인을 잡고 싶다면 돈을 쫓아가라. 그 끝에 범인이 있다. 여기서 2005년에 전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자신이 당시에 딥스로트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직 FBI 부국장이 CIA와 FBI와 검찰과 현직 대통령이 모두 연루된 사건을 밝힐 힌트를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줬다는 것인데, 제가 그런 상황 한가운데 당시에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갑자기 두통, 치통, 생리통은 아니고 복통이 생기고 숨이 턱턱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두 기자는 도청을 시도한 5명의 남자들에게로 수상한 자금이 이동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돈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위원회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점점 사건이 흥미진진해지죠. 그리하여 이 사건을 추적하면 할수록 점점 고위직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워드 헌트 CIA 요원, 고든 리디 FBI 요원, 존 얼리크먼 백악관 국내정치보좌관, 그리고 마침내 HR 홀더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맨 위에는 리차드 닉슨 대통령뿐이죠. 하지만 아직은 이 정도로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영부인이나 측근들의 사소한 범법으로는 잽을 날릴 소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을 다운시킬 임팩트 있는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소재는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이고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와서 국민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상황이 국민 모두에게 명확하게 인지되는 상황이어야만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뜻을 법 위에 태워 올려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겠죠. 이 정의롭더라도 어설픈 공격으로는 오히려 개기면 맞는다는 나쁜 면에서의 반면교사를 만들어서 선의의 고발자들도 결국 동굴 속으로 숨게 만들 수 있으며, 어설프게 개긴 그 당사자는 멸문지화는 물론 영혼까지 탈탈 털릴 수 있겠죠.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조직에 의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데스크의 회의적인 시선을 뚫고서 기자 2명이 해낼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이 당시의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검찰이나 정부는 어디까지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아무튼 저 같은 정신나간 한량이나 일개 범부가 뭘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제 두 기자는 닉슨의 선거운동을 담당했던 모든 직원들에 대한 탐문 취재까지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딥스로트의 조언대로 돈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가 일한 분야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즉, 전체 그림 퍼즐의 한 조각만을 알고 있을 뿐이죠. 이 상황은 마치 수천 개의 조각이 있는 퍼즐을 맞추려는데 전체 그림에 예시도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두 기자는 수천 개의 조각을 모으고 모아서 마침내 전체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1972년에 이 사건이 드러났을 당시에는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지만 1973년 2월 닉슨이 재선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 미국 상원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각종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지지율이 60%를 넘나들 정도로 인기 있었던 닉슨 대통령이고 상대 후보 도감청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갈 필요까지 있겠냐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결국 선거 방해, 정치 연금의 부정 수뢰, 탈세 등이 드러났으며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이 사건에 대한 특검팀을 해체시켜버렸고, 이는 대통령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줬으며, 그 무엇보다 대통령이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무너뜨린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닉슨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민주당 도청을 지시했던 것은 아니지만 닉슨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고 상하원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진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전에 스스로 사임을 결정합니다. 이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역사 최초로 사임을 하게 되죠. 이때 여담이지만 군 참모들은 닉슨이 우발적으로 핵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 대통령 전속 부관들에게 지시해서 대통령 사임 몇 시간 전부터 핵 가방을 대통령이 쓰지 못하게 감시를 붙였다고도 합니다. 만약 한국으로 치자면 탄핵의 위기가 다가오자 대통령이 북한 침공을 통해 전쟁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겠죠. 한국은 비유일 뿐 미국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말이죠. 저 같은 정신나간 한량이나 일개 범부가 도대체 뭘 알겠습니까? 아무튼 전쟁은 안 된다는 것 정도나 알겠죠. 또 아무튼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으며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의회와 헌법재판소가 그 직책을 제대로 완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전통이 수호되고 있음을 방증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밝히는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두 기자의 기자 정신이었던 셈입니다. 그런 이상주의적인 기자 정신을 가진 기자, 지금 현재 한국에도 있으리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싶습니다. 물론 번스타인과 우드워드만이 진실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백악관의 위협과 다른 언론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워터게이트 사건 취재를 지지해준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 벤저민 브래들리와 외풍으로부터 이런 워싱턴 포스트를 지켜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 캐서린 그레이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능했던 일은 한국에서도 가능하겠죠. 이 채널의 수익은 최저 시급의 20분의 1도 안 되면서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리뷰를 정성 들여서 했었던 졸업에서 원래 더스틴 호프만의 역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맡기로 했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그랬던 두 배우가 이 영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영화 바로 직전에 시대적 상황을 다루는 작품이 스티븐 스필버그 연출, 톰 행크스와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 더 포스트이니까 두 작품을 이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한 작품 더,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리고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탐사보도 영화의 구약이 이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면 탐사보도 영화의 신약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헐크, 그러니까 마크 러팔로의 연기가 빛나는 이 영화도 정말 꼭 보셔야 할 탐사보도 영화의 걸작입니다. 이 영화의 IMDb 평점은 7.9, 그리고 로튼 토마토는 94%입니다. 이건 명작의 점수죠. 그런데 지금 서비스 중인 곳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런 영화사의 걸작이거나 명작 이런 것들은 서비스하는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겠죠. 구해서 보시려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따로 다 있긴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선택과 방법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참기 힘든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내내 더스틴 호프만이 정말 담배를 너무너무 맛있게 계속해서 피워댑니다. 이상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의 리뷰였습니다. 작자미상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이상기후 속에서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기왕이면 통장도 좀 건강하게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자도 조금만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작자미상이었습니다.